지금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단 48시간 만에 유럽연합에 무려 40조 원짜리 협박장을 던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하청이나 하는 나라라며 한국을 조롱해대던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의 F-35 전투기, 레오파드2 전차, 프랑스 라팔 전투기 등을 파리 방산 전시회장에서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럽 방산의 30에서 40%가 한국산 부품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고, 그들이 자랑했던 방산 무기들은 한국 부품이 없어 일제히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무시하던 한국이 유럽 방산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걸까요? 왜 나토 동맹국 프랑스와 독일은 위기의 이탈리아를 냉정하게 버렸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로사토리는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나토 동맹국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죠. 파리노로 빌팽트 전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국방조달청 국장 장피에르와 독일 연방무기조달청 대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홀 5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파빌리온 K 디펜스라고 써있더군요. 저는 장피에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기 왜 나왔지?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제조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한국관에 들어서자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청중석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분당 6발에서 8발 사격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는 54km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선 독일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독일 피제트하우 2000이 훨씬 낫지? 저건 우리 기술 복제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시저도 있는데 굳이 저걸?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 폴란드 대표단 3명이 한국 부스로 들어왔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더군요. 저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항상 싸구려를 찾아다니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은 폴란드 대표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 마시러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는 NATO 각국 조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K9이 우리 시저보다 낫다고. 웃기는 소리.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가격만 싸니까 개도국들이 사는 거지. 기술은 우리가 한 수 위야.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4의 AW249 헬기가 있는데 한국 제품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모두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마 본부에서였습니다. F-35 생산라인 부품 수급 문제 발생. 긴급. 저는 흘깃보고는 나중에 확인하지 뭐하고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폐회식에서 주최 측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대 계약 성사. 폴란드가 한국과 180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80억 달러. 뭘 샀길래?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멍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는 항상 가성비만 따지니까. 우리는 다르지. 그렇게 파리를 떠났습니다. 나흘 후였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NATO 회원국 무기조달 책임자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보통 분기마다 열리는 회의가 갑자기 소집됐다는 것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로 로마를 떠나 8시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NATO 본부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유럽연합 본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70년 NATO 동맹. 이게 우리의 힘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의장국인 벨기에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최근 동유럽 회원국들의 방산 조달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폴란드의 무기 구매 목록이 떴습니다. K 전차 1000대. 독일 레오파드의 대신이었습니다. K9 자주포 600문. 독일 피제트하우 2000 대신. 신뢰가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NATO 표준화에 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경솔했습니다. 저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우려합니다. 아시아 무기 의존은 NATO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그때 노르웨이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북극 환경 테스트에서 유럽 제품보다 우수한 결과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NATO 창립 멤버입니다. 유럽 무기를 선택해야죠. 노르웨이 대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NATO 본부 식당 VIP룸에서 서유럽 국가대표들만 따로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저는 파스타를 먹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했다며. 그것도 과대 포장이야. 프랑스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라더니 겨우 포탄 몇 발 쏜 게 실전인가. 스페인 대표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유럽은 2차 대전, 냉전, 발칸, 중동을 다 겪었지.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이후 전쟁을 안 했어요. 실전 경험이라곤 베트남전 파병이 전부죠.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제 휴대폰에 로마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걸지 뭐.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그랑플라스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랑스와 독일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벨기에 맥주와 홍합 요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4위라더니 믿어지나. 우리가 세운 질서를 흔들고 있어. 독일 대표가 대꾸했습니다. 가격 덤핑이야. 정상 가격으로는 못 팔아. 저도 거들었습니다. 이탈리아도 피해를 봤어요. 중동 국가가 우리 장갑차 대신 K를 샀거든요. 식사 도중 테이블 위 텔레비전에서 CNN 인터내셔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제 K9 자주포로 러시아 진지 타격 성공. 저는 흘깃보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CNN은 과장하니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국방부에서 27건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레오나르도 4 F-35 생산 라인 중단 위기. 부국장님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 즉시 연락 바람.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하지 뭐. 그리고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브뤼셀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반쯤 잠든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마 국방부 장관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당장 로마로 오셔야 합니다. 장관님이 긴급 소집하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새벽에. F-35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위기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F-35. 이탈리아는 F-35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생산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입니다. 카모디 공군기지에 최종 조립 및 점검 시설이 있습니다. 서둘러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긴급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카모디 F-35 생산 라인이 72시간째 가동 중단. 원인은 핵심 반도체 부품 공급 중단. 해당 부품은 항전 시스템용 고성능 반도체.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반도체라니. 그게 뭐가 문제야? 유럽의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있고 독일의 인피니언도 있잖아.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당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생산 가능한 특수칩. 미국 로키드 마틴도 한국산 반도체 사용 중. 대체 불가능. 유럽 업체는 해당 사양 미생산. 잠깐. 한국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추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타이푼 생산 라인도 유사 문제 발생. 프랑스 다소의 라팔도 부품 수급 어려움. 독일 라인메탈 전차 생산 차질. 이게 무슨. 유럽 전체가.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뛰어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과 레오나르도 최고 경영자, 공군 참모총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관이 저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부국장, 브뤼셀에서 뭐 했나? 27번 전화했는데. 레오나르도 최고 경영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럽 방산 산업 공급망 위기 분석.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F-35는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 35%. 독일 레오파드 EH7은 한국산 전자부품 28%. 프랑스 시전은 한국산 센서 22%. 영국 타입 26 호이암은 한국산 레이더 부품 31%. 전체 유럽 방사는 평균 30에서 40% 한국 부품 의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최고 경영자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부국장님. 지난 10년간 한국은 조용히 우리 공급망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공군 참모총장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F-35의 AM, APG-81 레이더와 전방위 적외선 감지 시스템, 통신 모듈 모두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F-35는 미국 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F-35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공급 중단 원인 분석. 최고 경영자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 방산 업체로의 공급량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계약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40%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발언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아리에테 전차와 첸타우로 장갑차의 현대화 사업도 중단 위기입니다. 업그레이드용 전자 장비가 전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거든요. 장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뭔가? 유럽 자체 생산은 불가능한가?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최소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방산 업체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미국에 요청하면요. 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도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칠 전 브뤼셀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한국을 조롱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복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그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NATO 28개국 무기조달 책임자 긴급 비공개 화상회의였습니다. 하나씩 화면에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칠 전 브뤼셀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벨기에 대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48시간 동안 각국에서 유사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NATO 회원국 방산 공급망 위기 통합 분석.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와 시저 자주포 생산 차질. 독일은 레오파드 2와 피제트하우 2000 수출 계약 이행 불가. 영국은 타입 26 호위함 지연. 공통 원인은 한국산 반도체 및 핵심 전자 부품 공급 감소 40%였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제 무기화입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독일 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야.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해든 뭐든 우리 군수 산업이 마비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이 공급을 줄인 게 아니라 재배분한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준 거죠. 무슨 근거로?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 방산 부품 수출 통계. 서유럽은 2024년 100에서 2026년 60으로 40% 감소. 동유럽은 2024년 30에서 2026년 120으로 300% 증가. 보시다시피 한국은 공급량을 줄인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유럽으로 말이죠. 스페인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돈을 더 주나? 아닙니다. 무기를 구매하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폴란드는 180억 달러어치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훈과 K 전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한국은 무기 수출과 부품 공급을 패키지로 묶은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 6일 파리 유로 사토리에서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 부스에 오래 머물렀던 것을요. 화면에 그날 찍은 사진이 떴습니다. 폴란드 대표 3명이 한국 K9 자주포 앞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우리는 그때 폴란드는 싸구려나 찾는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폴란드의 선택을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유럽 무기는 평균 납기 5년에서 7년이고 지연이 빈번합니다. 한국 무기는 평균 납기 2년에서 3년이고 계약 이행률이 95% 이상입니다. 둘째는 실전 검증입니다. K9 자주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지원 후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가성비가 아닌 전성비입니다. K 전차는 레오파드 EH7 대비 가격 70%에 성능 90% 이상. 넷째는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내 KPL 공동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화면 속 모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폴란드를 잃은 건가? 잃은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동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K9 자주포 우크라이나 전선 실전 데이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발사 탄수는 150만 발 이상. 평균 가동률은 93%. 독일 피제트하우 2000은 70%입니다. 평균 수리 시간은 4시간. 피제트하우 2000은 12시간입니다. 독일 피제트하우 2000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18문 중 6문이 고장으로 후송됐습니다. 반면 K9은 보낸 신문이 전부 현역입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환경에서 K9를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35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프랑스 시저는 영하 20도에서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었고요. 프랑스 국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노르웨이, 당신들도 배신하는 건가? 배신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존입니다. 러시아가 북쪽에 있는데 작동도 안 하는 무기를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복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 봤죠. 하지만 그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간 실패한 것을 완성했습니다. 광물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입니다. 리튬과 코발트, 히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무기, 광물까지 수직 통합 공급망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요. 프랑스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19년 만에. 그럼 한국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구걸하러 왔구나라고 하겠지. 저는 똑바로 카메라를 봤습니다. 구걸이든 뭐든 우리 군대가 무기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장관과 외교부 차관, 총리실 안보수석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읽어보게. 제가 집어든 서류 제목은 프랑스와 독일의 이탈리아 지원 요청 거절 공문이었습니다. 프랑스 답변서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려움을 이해하나 프랑스 역시 자국 방산 산업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부품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각자 도생을 권고합니다. 독일 답변서도 비슷했습니다. 한정된 부품을 이탈리아에 배분할 여력이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외교부 차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NATO 동맹. 평시에나 의미 있는 말이지. 위기가 오면 다들 제 살 챙기기 바쁜 거야. 안보수석이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방산 업체 상황입니다. 레오나르도는 F-35 생산 라인이 6주째 중단 중입니다. 예상 손실은 20억 유로입니다. 핀칸티에리는 프렘 호위함 수출이 지연되고 예상 손실은 8억 유로. 이베코는 첸타우로의 인도 지연으로 3억 유로 손실. 총 예상 손실은 31억 유로. 약 40조 원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게 3개월 수치야. 1년이면 100조 원 넘어. 외교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실업 문제도 있어. 레오나르도만 5만 명 고용하는데 연쇄 도산 시작되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그래서 한국 가는 거잖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멜로니 총리가 말했습니다. 상황 보고 들었습니다. 심각하군요.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후회는 나중에 하세요. 멜로니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우선입니다. 한국 방문 일정 확정됐나요? 네. 1월 19일 출발입니다. 안보수석이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총 4개 분야 협력을 제안합니다. 반도체 공급 정상화 방산 협력, 광물안보 파트너십 가입, 문화와 경제 협력.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제 분석으로는 한국이 원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럽 시장 진입입니다. 둘째는 NATO 내 영향력입니다. 셋째는 기술 교류입니다. 이탈리아는 항공우주와 조선 분야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멜로니 총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석이네요, 로시 부국장. 당신도 대표단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멜로니 총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장관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멜로니 총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시 부국장. 파리 유로사토리에서 폴란드가 한국 부스에 간 거 기억하나요? 네, 총리님. 그때 우리는 비웃었죠. 하지만 폴란드는 먼저 움직인 겁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우리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이탈리아 방산은 무너집니다. 1월 19일 서울에서 뵙시다. 이탈리아의 운명이 걸린 회담입니다. 1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공항에서 멜로니 총리와 30명 규모의 대표단과 함께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로마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9년 만에 총리 방문. 마지막은 2007년 프로디 총리였지. 그때는 이탈리아가 한국에 투자하러 갔었는데 이제는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 GDP는 세계 10위. 방산 수출은 세계 4위. 그리고 가장 놀라운 데이터. 한국 국방비는 2026년 700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보다 많네. 옆자리에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위협 때문에 국방비를 못 줄여요. 그게 역설적으로 방산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됐죠. 그럼 우리는 냉전 끝나고 방산 예산 깎았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근했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항구와 빼곡한 컨테이너들, 그리고 저 멀리 서울의 고층 빌딩들. 생각보다 크네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저는 공항 밖으로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효율적이네. 차량 행렬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차량이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현대식 건축물. 대조가 인상적이네. 차량이 국방부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건물 옥상에 레이더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저건 방공 레이더인가요? 네. 한국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서 수도 방공이 중요합니다. 50km.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북한 포병이 서울을 사정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전 대비가 철저합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무기 개발에 진심인 이유를. 유럽처럼 평화를 당연시할 수 없는 나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후 저는 방에서 한국이 준비한 자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제안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목차였습니다. 이탈리아 방산 산업 현황 분석. F-35 생산 라인 차질 원인 규명. 레오나르도 4 공급망 취약점 분석. 2페이지. 이탈리아 방산 산업 현황 분석. 레오나르도는 F-35 생산 차질로 20억 유로 손실 예상. 핀칸티에리는 8억 유로 손실. 이베코는 3억 유로 손실. 총 예상 손실은 31억 유로. 우리가 계산한 것과 똑같은 숫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 5페이지. 협력 시나리오. 시나리오 C는 장기 협력 10년. 추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더하기 방산 기술 교류 더하기 광물안보 파트너십 가입. 한국은 명확히 장기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폴란드 사례. 결과는 폴란드가 유럽 최강 육군으로 부상. 폴란드가 성공한 거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1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10시 국방부 브리핑, 12시 현대로템 방문, 14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문, 17시 청와대 정상회담. 차량이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본부. 내부로 들어서자 한국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칼 같은 동작과 흐트러짐 없는 대형. 저게 징병제 군대인가. 브리핑 룸에 입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총장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솔직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산의 현재. 2023년 수출 172억 달러로 세계 4위. 2026년 목표 250억 달러로 세계 3위. 우리의 강점은 가격이 아닙니다. 방사청장이 강조했습니다. 통합 솔루션입니다. 폴란드 사례. 토털 패키지. 무기 판매 더하기 기술 이전 더하기 정비 지원 더하기 반도체 안정 공급 더하기 광물 안보 파트너십 가입. 폴란드는 무기만 산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샀죠. 이탈리아 맞춤형 솔루션이 제시됐습니다. F-35용 반도체 공급 정상화 즉시. 아리에테 전차를 K 하이브리드로 업그레이드. K 포탑 더하기 아리에테 차체는 비용 절감 70%. 포탑만 바꾼다고요? 네. 차체는 그대로 쓰고 포탑과 전자장비 엔진만 업그레이드합니다. 신규 구매보다 3분의 1 가격이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가진 핵심 기술도 필요합니다. 조성 기술입니다. 핀칸티에리의 대형 함정 건조 기술과 레오나르도의 항공전자 통합 기술. 한국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방적 구걸이 아니구나. 교환이네.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창원. 현대로템 공장. 거대한 공장 내부에서 K 흑표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20mm 활강포와 복합 장갑, 자동 장전 장치, 레오파드 2와 비교하면요. 화력은 동급이고 방어력은 약간 낮지만 기동성이 압도적입니다. 파워팩이 1500마력이거든요. 1500마력. 레오파드 2는 1200마력인데.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디지털 통합 전투 체계, AI 기반 타겟 추적과 자동 사격 통제. 조종수 1명이 전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수 1명이요. 네. 기존 전차는 4명이 필요하죠. K는 자동화로 3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납고 안에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세련된 스텔스 디자인과 쌍발 엔진.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처럼 완전 스텔스는 아니지만 가격은 절반입니다. 성능은 F-16보다 우수하고 라펠과 대등합니다. 그리고 정비성이 뛰어나죠. 가동률 85% 이상입니다. 여기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 전부 한국산입니다. 삼성전자와 LIG넥스원이 만들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수직 통합을 완성했구나. 오후 5시였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청와대 본관. 푸른 기와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답니다. 정상회담 룸.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총리님 환영합니다. 142년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회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탈리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지원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 협력을 원합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2026년부터 2030년. 첫째 반도체 및 부품 공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탈리아 방산 공급 정상화. 5년 장기 계약. 둘째 방산 협력. K9 자주포 이탈리아 라이선스 생산 54문. 아리에테 전차 K 포탑 업그레이드 200대. KF-21 공동 개발 참여. 셋째 조선 기술 교류. 넷째 광물안보 파트너십 가입. 다섯째 문화와 경제 협력. 대가는요. 이탈리아가 NATO 내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파트너십은 원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진입을 도와주세요. 멜로니 총리가 웃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이탈리아가 먼저 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7시. 합의 완료.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가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이탈리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4개 분야 협력을 완성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유럽이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로마에서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레오나르도 주가 15% 급등. 핑칸티에리 투자자들 문의 폭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땅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멀어지는 한국의 해안선. 다시 올 거야. 이번엔 동등한 파트너로. 로마에 도착하자 공항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방산 산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에게 말합니다. 위기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왔을 때 프랑스와 독일은 어디 있었습니까?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브리셀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마르코 정말 한 거야 우리 빼고. 독일 대표가 이탈리아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겠네. 영국 대표가 축하하네 우리도 곧 한국 갈 듯. 며칠 전까지 조롱하더니 이제는 부러워하네. 다음날 브뤼셀. NATO 긴급 화상회의였습니다. 저는 로마 국방부 사무실에서 접속했습니다. 프랑스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방적 행동은 NATO 결속을 해칩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도움 요청했을 때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침묵. 저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협정 효과. F-35 생산 라인 정상화로 20억 유로 손실 방지. 아리에테 전차 업그레이드로 70% 절감.
광물안보 파트너십으로 히토류 안전 공급. 한국 투자 유치 50억 유로. 이게 답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이깁니다. 안 하면 집니다. 노르웨이도 한국과 협상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도 K5 도입 검토 중입니다. 스페인도 관심 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겁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는 거죠. 독일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독일도 한국과 접촉하겠네. 프랑스만 침묵했습니다. 판이 뒤집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은 오만한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은 파트너입니다. 유럽은 구걸하는 자입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1월 6일 파리에서 한국을 비웃던 모습. 1월 10일 브뤼셀에서 한국은 하청이라고 말하던 모습. 1월 13일 로마에서 충격에 빠졌던 모습. 1월 19일 서울에서 경외감을 느꼈던 모습. 그리고 오늘 변화를 받아들인 모습.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야경, 콜로세움의 조명, 2000년 역사의 도시. 하지만 역사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유럽은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판이 뒤집혔습니다. 며칠 후 브뤼셀 EU 본부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 며칠 전까지 조롱하던 나라에게 이제는 손을 벌리는 것. 결국 다들 무릎 꿇는구나. 하지만 이탈리아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2026년 2월 로마. 레오나르도 4F-35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도착한 것입니다. 공장장이 전화했습니다. 부국장님 생산 라인 돌아갑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한 대. 아마 한국행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는 희망의 비행기입니다. 오늘도 감성창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